안녕하세요. 저기 두 번째 오늘 이제 금강산매경의 두 번째 챕터죠. 두 번째 품, 무상법품. 오늘은 돋보기를 끼고 돋보기가 또 책 볼 때랑 다르게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요 영상은 저희가 이제 따밥 NGO를 만든 2015년도에 오각형의 끊임없는 연속을 어떤 과학 사이트에 이거를 5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린 걸 봤는데 출처를 찾아갖고 밝히려고 그랬더니 못 찾았어요. 이름을 뭘 알아야지 찾을 텐데 그때 어쩌다가 찾은 거고 다시 찾으려니까 굉장히 잘 만드는 거예요. 그때가 영화 인터스텔라가 나왔을 때인가요? 그 영화 인터스텔라 내용 보게 되면 그 4차원이 계속 중첩돼서 돌고 있는 책이 쌓여 있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stay 가지 말고 방에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르스보로 전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점은 0차원이죠. 점은 0차원이고 점과 점을 계속 연속하게 되면 1차원 선이 되는 거고 1차원 선을 계속 연결하게 되면 2차원 면이 되는 거고 2차원 면을 계속 연결하게 되면 3차원 입체가 되는 것이고 3차원 입체를 계속 연속하게 되면 4차원이 되어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4차원이 계속 연속이 되면 안으로도 들어가고 밖으로도 들어가면 이렇게 5차원이 되는 거고 5차원이 이렇게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6차원이기도 하죠. 6차원, 7차원, 8차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만들어 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3차원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차원을 다 넘나드는 그런 거니까 이제 금강산매경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단하신 보통 천재가 아니신 분께서 입적하시기 석 달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론을 써두신 경전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경전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니까 돈으로 가르치셨어요. 물론 이제 중국의 법장 스님이 먼저 하셨어요. 똑같다. 십전의 비유인데 숫자와 돈의 비유인데 돈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1전, 2전, 3전, 4전, 5전, 6전, 7전, 8전, 9전, 10전 10전이 되려면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차원의 상을 넘어간 세계를 알으려고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해서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을 다 아셔야 된다는. 거꾸로 그래도 우리는 3차원에서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땅바닥에 발을 딛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3차원까지 내려오는 걸 이거를 1전과 10전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돈, 특히 이제 헬륨 코인 쭉 하고 해서 8월 달이 돼야지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8월 달부터 해서 이제 상집 원효 대사께서 금강산매경과 10전 화엄경과 10전을 설명하셨듯이 저도 이제 코인하고 금강산매경으로 아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금강산매경의 두 번째 품은 무상법이에요. 상이 원래는 없는데 우리는 다 상이 있죠. 원래는 다 상이 있죠. 쉽게 근데 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도인이라서 상이 없기도 하고 띨띨한 사람이 또 상이 없어요.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금강산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능견 보는 주체죠. 소견 보는
객체죠. 식견,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견, 소견, 익견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을 쓰죠. 그러니까 능견이라는 것은 우리 회원님 중에 이제 본명이 능견아라는 분이 계셔서 능견 뭐 많이 쓰고, 소견은 아이고 참 가시나 소견머리가 좁아가지고 소견머리가 좁다. 아이고 저놈 자식 소견머리가 없어서 소견머리가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소견머리가 좀 트이나 보네. 좁다 없다 트이다. 이게 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요? 얼굴은 솟아오른 보름달같이 훤한 가시나가 도무지 소견머리라곤 그래 시집이나 가겠나. 박경리 씨 토지에 나오는 대사죠.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거. 상배가 소견머리 없이 짓거린 좀도둑을 개인적으로 벌을 주었다는 말에 가책을 받아 한 짓은 물론 아니었다. 장한몽이라는 이문구 씨의 장한몽이라는 소설이고, 그 녀석은 제법 소견머리 든 어른 같은 소리를 나긋이 하면서 뒤를 쫄래쫄래 따라오곤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 소견머리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소견머리가 식견이에요. 식견. 저 식견은 여행을 많이 다녀도 생길 수 있고, 책을 많이 봐도 생길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도 식견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들어도 식견이고, 모든 만법 유식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고 많이 만져보고 많이 들어보고 한 사람들이 식견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식견이 별로 없었었죠. 접촉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렇게 능견, 소견, 식견이 있어야지, 식견이 생겨야지 비로소 상이 잡히거든요. 상이라는 게 그냥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이 안 잡히죠. 상이 안 잡히는 경우가 이제 애기들이 그렇고 그리고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골머리 아픈 게, 이제 가령 뭐 저도 이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지금 이제 컴퓨터하고 이 모뎀하고 모니터하고 이거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첫째 그래도 선물처럼 하려니까 이제 직업학교, 거기 콩고에 있는 사람들도 직업학교니까 엑셀하고 이제 그런 워드만 배워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엑셀하고 워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배우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콩고로 지금 보낼 계획이에요. 원래 토고 학교로 보내려다가.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박스를 하나 맞춰 갖고 넣어봤죠. 넣어봤더니 이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이게 암만 중고지만 그래도 물품이 파손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스티로폴이 들어가고 에어백, 뽁뽁이가 들어가고, 아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여기에 뭐 뽁뽁이만 한 2,000원어치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뽁뽁이 한 2,000원어치는 들어가야지 그나마 저 컴퓨터나 모니터가 안 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박스 하나는 3,000원이고 3,100원이고. 야, 참 이게 일이 아니구나. 신문지를 넣어도 되겠지만 아무튼 움직이지를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100박스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모뎀을 이걸 모뎀을 3개를 넣고 모니터를 3개를 넣어서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없게 빡빡하게 할까? 그럼 박스 수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저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하건 이게 컨테이너 안에서 뭐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렁출렁 하기도 하고 흔들 하면서 가기도, 이 짐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붙여주는 작업을 이제 쇼링 작업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또 전문가 불러갖고 우리가 포장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만 불러서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이 쇼링 작업하는 사람들을 딱 묶어주는 사람들을 해서 컨테이너가 가야지 이 물건이 안전하게 간다라는 소리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물건을 가져가, 이게 생각이죠. 이건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느낌이죠. 이 느낌과 생각 사이에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인식이에요. 인식, 납득. 어떤 아무리 좋은 느낌이 있어도 인식 납득이 안 되면은 이게 뭐 비용이 쇼링하는 사람이 얼마를 부를지,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여기다가 뽁뽁이 집어넣고 신문지 넣고 묶고 하다 보면 야 이게 참 몇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건지, 박스는 3,100원이고 뭐 뽁뽁이는 뭐 대충 봐도 2-3,000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 괜히 쓸데없는 일 해갖고 돈만 더 드는 건 아닌지 결심을 못 한다고요.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뭐 돈도 넉넉하고 시간도 넉넉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넉넉하고 할 때는 아 그래? 뭐 1,500만 원이야? 2,000만 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해서 딱 해서 그럼 해 이러면은 되는데, 참 박스값 계산해야죠, 뽁뽁이값 계산해야죠, 사람 불러야죠, 쇼링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야죠. 인식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과연 내가 지금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 납득이 안 되면은 느낌으로서 흩어지지 생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런 게 이제 느낌과 인식과 생각인데 이게 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상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뭐 손자들한테도 그 예습 많이 해라, 복습 많이 해라.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모든 과목 선생님들께서 귀가 따갑게 강조하셨던 게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 예습은 선행학습이고 복습은 내신 대비입니다. 아니죠. 내신 대비. 요즘은 이렇게 하나 봐요. 수학이 우리 아이들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애들도 다 학교 졸업하고 별로 이제 예습과 복습이라는 것에 후달리지 않아서 그런데, 축구를 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축구에 대해서 뭐 여자들이 관심도 없다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됐죠. 운동에, 야구에 관심이 없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뭐 그 테니스 대회에서 나달이 우승했던데 한국의 조코비치가 한국애한테 지고 뭐 우승했던데, 게임의 법칙, 게임의 룰을 모르면 앞만 봐도 재미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영국에서 축구보다 더 인기 있다는 크리켓 같은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봐도 재미가 없는 거죠. 예습이라는 것은 인식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복습이라는 것은 자기 인식의 틀에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갖다 넣어주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배에 실려서 콩고까지 가서 그 사람들 일자리에 도움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실어야 되고 요걸 차곡차곡 어떻게 다 실어야 되는지가 우리가 뇌에다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자기 뇌에 탁탁탁탁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예습도 필요 없고 복습도 필요 없죠. 그런데 대부분 애들은 선생님이 그 다음날 뭐를 넣어줄지 모르니까
예습도 필요하고 선생님한테 들어도 이게 지금 컨테이너에 이게 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를 자기 인식 체계에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게 복습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하고 불교 얘기하고 간혹 뭐 돈 얘기도 하고 이거를 다 전반적으로 알아갖고 이 쇼링 작업도 다 돼서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그 당사자들이 들으셨던 게 같은 분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몰라. 그건 왜 그러냐면 인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느낌으로서 끝난 거예요. 상이 안 잡히고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요. 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 기억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상이 탁탁탁탁 잡히는 애들이에요. 이게 상이 잡히지 않아서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카메라 찍으면은 이렇게 트릿하면 샷다 안 누르잖아요. 여기 명확했을 때 샷다를 탁 누르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라 그랬는데 자기는 인식 체계에 틀이 만들어지지 않아 갖고 가만히 듣는데 샷다를 못 누르겠는 거예요. 상이 안 잡힌 거야. 이러면 제가 아까 노트북, 컴퓨터 컨테이너 화물에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실어줘. 왜? 우르르 쏠리면서 다른 물건을 깨부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걔 건 안 실어줘. 쇼링이 되기 전에는 딱 인식이 돼야죠. 똑같아요. 뭐든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지금 불교 공부도 그렇고 뭐 어떤 도인이 얘기해도 그렇고 상이 안 잡혀. 상이 안 잡히면은 느낌으로 헛돌아요.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상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주식이건 코인이건, 아니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처음에 뭐 그 인터넷 얘기 나올 때, 닷컴 나올 때 상이 안 잡혀갖고 저게 뭐지? 그래갖고 아마존이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나왔을 때 저게 뭐지? 상이 안 잡히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냐? 자기도 그런 전문적인 상은 없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저거 돈 된대 라고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저 사람이 돈 된다고 그랬어 하고 쉽게 믿어버려서 자기가 상을 만든 사람은 그냥 따라 사요. 그런 사람들이 10배도 벌고 100배도 벌고 10,000배도 벌었어요. 상도 못 만들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비쌀 때 항상 상투를 잡죠. 그래서 이 맞건 틀리건 이 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금강산매경에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자신이 존재한다는 12가지의 인식이 있다. 12가지 인식. 우리 만법 유식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런 의식을 하게 된 건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영이라는 한자를 보면 비우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이 무속,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광음, 빛과 소리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해석해 주는 걸 영이라고 그러죠. 그 빛이에요. 만법 의식의 기원은 우리가 이제 광음천, 오늘 다시 설명할 거지만, 그래서 그 영인데, 보통 영혼식 할 때 영인데, 이 영의 재료는 빛과 소리란 말이에요. 광음. 이 빛과 소리가 그냥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라 법망, 하늘의 그물,
하늘에 그물이 먼저 짜여져요. 이거를 이제 제석천의 그물이라고 하죠. 샤카천왕의 그물이라고 하죠. 업의 그물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그걸 법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뭐 투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투망을 사서 던진 투망이라는 법망을 사서 던지고 망을 놓기도 하지만 그거를 투망을 당기고 뿌리고 거두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절에 샤카천왕의 업의 그물을 4대 천왕이 우주의 동서남북에서 팽팽하게 들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다 걸려든다. 그래서 그 사고 조절자가 절에 계신 이제 4대 천왕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특하게도 나의 그물에 걸린 거미줄에 걸린 어떤 중생이 얘가 자기가 거미줄에 왜 걸렸는지를 알고 반성을 하면서 뭔가 좀 알라오른다. 그럴 때는 밟아주잖아요. 몸에 묶여있. 그래서 사대천왕이 몸을 밟아가지고 영혼이 자유롭게 그 절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할 수 있게끔 절 입구에서 사대천왕이 항상 밟아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고 조절자인데, 그래서 요 사고 조절자의 기원은 제석천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범천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광음천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조물주의 의식, 창조주의 의식, 이거를 이제 하느님의 역사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한 거죠. 사고 조절자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을 조절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의 주체. 그런데 조물주, 창조주의 생각의 기원은 업의 재료다. 이게 이제 나오죠. 업의 재료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2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세상이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파괴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이 광음천은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희열을 음식으로 먹고 스스로 빚을 내고 허공을 걷고 행복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산다. 이 광음천에 있는 중생들은.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 뒤에 나오나? 뭐 어렸을 때 다 시골에서 커보고 이 항아리 집에다가 두게 되면 이 뚜껑을 덮어놔도 항아리 안에 생물이 생겨요. 그죠? 특히 뭐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다 그러면 뭐 100% 실지렁이, 물지렁이부터 생기고 다 생겨요. 항아리 안에 뭐가 생겨? 뚜껑을 덮어놔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상이 있어야지 생이 생겨요. 여기도 보세요. 광음천에 이 중생들이 나는데 음식도 있고 걸을 만한 디딜 만한 허공도 있고 행복과 불행한 어떤 생각의 상도 있고 이런 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광음천에도 빅뱅을 해서 빵 해도 편안하다, 좋다, 뭐 먹자, 잘 지내자라는 그런 감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이 있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긴 기간을 산다. 여기서 광음천에서 생하게 된다. 상이 있을 때 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매경도 무상법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무생행품이에요. 상이 있어야지 생이 있는데 사실은 상이 없으면 생도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품인 무상 법품이 먼저 나오고 제3품인 무생 행품인데, 항아리가 없으면 실지렁이가 생기지 않아요. 인드라망에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인드라망에 그물이 생기고 사고 조절자가 생기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의 재료들이 그 인드라망에 걸려드는 거예요. 쭉 인드라망에 걸려드.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숙명, 그리고 그 사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이생이면 이생, 이게 모두 다 이런 상들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업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그 의식,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사실은 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 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는 멸시받는 게 아닌데 나는 누구한테 멸시받는다고 생각한다든지, 이게 뭐 아프리카 사람도 너 나 깔보고 그러는 거지. 이게 약간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을 조절하는 그 무엇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거를 굳이 얘기하면 사고 조절. 이거는 이 사고 조절자는 일종의 상사병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병을 누가 고쳐? 생각으로 만든 병인데. 의사가 고쳐요? 엄마가 고쳐? 마누라가 고쳐? 아무도 못 고쳐, 상사병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한테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 느낌을 생각으로 인식시키는 게 사고 조절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느낌을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결심을 해야 되고 인식이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평생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느낌을 자기 생각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보니까 아상, 자기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뭐 우리가 그렇지라는 생각, 그냥 뭐 아유 죽어버릴까 라는 시간에 묶여 있다라는 생각, 이런 자기가 어떤 인식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인식이 돼서 자기 주관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막 짬뽕이 돼갖고, 그것도 전부 다 돈, 이런 거를 군중심리로 이용하기도 하고 집단의식에 나오는 거죠. 100명이 한 명을 욕할 때 90명이 한 명을 욕할 때 나머지 10명은 저 사람 욕먹을 짓 안 했는데 라고 해도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90명이 니네만 잘났어, 쟤네들은 처벌해야 되는 애들이야,
90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10명은요 쟤네들 처벌 안 했다가 또 그런 문제 생기면 니네들이 다 책임져. 니네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느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도 못해서 결국은 정해진 업대로 묶여서 산다. 결국은 정해진 업대로 묶여서 산다. 제석천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더라.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탈하게끔, 이거를 넘어서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출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3회에 걸쳐서 서품했고 오늘 이제 무상. 상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제대로 된 상을 따라서 가면 괜찮은데 그냥 느낌과 생각과 인식이 자기가 주체가 아닌 누가 만들어진 틀에 묶여서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대로 사는 중생들이 너무 슬프고 불쌍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무상이에요. 무상. 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상이 진실된 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 그 존재 차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차원, 점은 0차원. 지금 빨간 점이가 0차원. 점을 쭉 연결하면 1차원. 이거 점을 선을 쭉 연결하면 1차원인 선을 쭉 연결하면 2차원. 그렇죠? 면이 됐죠? 2차원인 면을 쭉 연결하니까 3차원. 3차원인 공간이란 입체를 이렇게 연결하니까 시간이 들어간 4차원. 이 4차원을 계속 안으로 밖으로 연결 확장 하니까 인터스텔라의 테서렉트 같은 5차원. 이 5가 되면 5, 7, 1 묘련 계속 다 연결이 다 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1차원에 있는 생물은 2차원을 알지 못하고 2차원에 있는 생물은 3차원을 알지 못하고 3차원에 있는 생물은 4차원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귀신도 있고 선신도 있고 하느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지만 중간에 신탁을 해서 통역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4차원의 존재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아무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뻥도 많이 쳐서 그렇지만 이 4차원을 또 하게 되면은 5차원이 되는 것인데 이 십전의 비유가 뭐냐면 원효대사께서 이게 1차원, 1차원은 2차원, 3차원, 3차원은 4차원을 모르고 4차원은 5차원을 모르지만 9달러만 가져본 사람은 10달러를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8달러에서 9달러 왔던 것처럼 9달러에서 10달러도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탁 내디뎌야 되는데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다. 100만원 있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 있는 사람이 있고 1억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원을 한 번도 못 가져본 사람은 1000만원이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생각해보면 만원에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온 거랑 똑같은 거로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억? 한 번도 안 가봤는데 1000만원이 1억이 되는 것이나 100만원이 1000만원 되는 것이나 같다. 그게 원효 대사님 화엄세계의 법계의 진실을 얘기한 십전의 비유예요. 1, 2, 3, 4, 5.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5차원 6차원이죠. 사실은 6차원을 5차원과 6차원을 설명한 건데 이렇게 계속 중첩이 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1차원 존재는 1차원이라는 상에 묶이고
2차원은 2차원이라는 상에 묶여 3차원은 3차원이라는 상에 묶였는데 그 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원효대사의 10전의 비유처럼 5차원을 안 다음에 5차원에서 4차원 입장으로 생각해보고 4차원 입장에서 3차원, 우리 3차원까지는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2차원인 식물들한테도 적용을 해보고 1차원인 여러 생물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면서 아, 이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확정된 상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정해진 인식이 아니라 보는 내가 바뀌고 보이는 상대방이 바뀌어서 보는 내가 바뀌고 보이는 돈이 바뀌어서 그 안에 생기는 식견도 바뀌게 하려면 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느낌을 생각으로 인식시키려면 이 사고 조절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고 조절자는 다른 말로 소견머리라고도 한다. 좀 낮은 말로 소견머리라고도 한다. 능견, 소견, 식견. 그래서 보는 내가 상이 없고 보이는 대상이 상이 없어서 인식되는 것도 상이 다양하게 되면 이 근경식 3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근경식 3사가 화합해서 새로운 세계로 창조된다. 이게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린 금강산매경의 이품인데요. 더 한 회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